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이슈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를 짚어보고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 수요일 선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증시 불확실성 커질까? 바닥 신호 잡힐까? 네, 오늘 그런 좀 분기점에 놓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불확실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될 뻔했는데 일단 그 상황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좀 안정화를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될지는 아직도 사실 모두가 모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주식시장 어떨까요? 바닥 신호가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보여지고 있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씩 매수에 대한 흐름들이 잡혔었는데 10시를 기점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S&D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그러니까 정치 혹은 정책 관련 종목군들만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가 바닥인가 바닥이 아닌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선 결국 정치적인 노이즈가 확실하게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투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긴 하나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야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 역시도 함께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바닥이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환율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좀 물론 이제 전일 대비했을 때 이 내용 노이즈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고점 뚫었던 거를 또 이제 1,400원 라인대를 계속 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부에 대한 이제 내각 붕괴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 또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라든지 달러 쪽에 대한 강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대한 문제들에 더해서 대외적인 이제 국제 정세와 연관되어서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율적인 측면도 우리가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강력했는데 지금 11시 기점 개인들이 대부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그렇다 할 내용들이 안 나오면서 일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은 요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 비차익 순매수 역시도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외국인 평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런 외국인 평가에 따라서 환율도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상 정치적인 노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급등락이 나왔던 상황들, 물론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나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한국이 과연 투자를 많이 할 만한 대상인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외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 혹은 밸류업 쪽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런 점들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려는 심리가 더 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에 2, 3거래일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바닥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의 제동 가능성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금융주의 약세가 오늘 나오고 있죠. 하나금융지주는 6% 넘게까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증시 불확실성 더 커질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1,442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환율이 1,405원대로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좀 접근하셔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됐을 때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 해제가 이제 6시간 만에 선포가 됐고 지금 2%대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기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점을 확실히 좀 판단하고 다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뭐 오늘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 이런 인사들의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웬만해서는 저는 급등한 거를 지금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정치 테마주로 이미 막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 이상 올랐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진입은 좀 위험하겠다. 29% 갔다가 잠깐 떨어져서 27% 됐을 때 막 매수 들어오고 이런 건 좀 위험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도 나오는데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대상홀딩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대상 그룹이 그거죠. 이제 이정재 배우가 지금 임세령 부회장과 지금 사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정재 배우가 한동훈 후보와 또 친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건데 대상은 제가 예전부터 이거는 원래 눈여겨보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상 홀딩스 말고 그냥 대상이 있어요. 홀딩스 말고 홀딩이어스가 없는 대상 이거는 지금 한 2% 3%밖에 안 올랐는데 이 종목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왜 제가 눈여겨봤으면 정치 관련주를 떠나서 네. 청정원이나 뭐 순창 고추장 이런 것들로 좀 시장 장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상 정도가 지금 2% 3%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을 얻고 또 전체적인 차트 흐름상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1,405원 아래로 좀 떨어졌을 때 네. 좀 진입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상 같은 종목들 음식료주들이 올 여름에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상도 뭐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곁다리로 정친 테마에 걸려 있기도 한 종목으로 또 관심 있는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정친 테마 오늘 이재명 테마가 제일 강하고 그다음 한동훈, 조국 그리고 안철수 의원 관련주 안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 김시은 팀장님은 없으실까요? 지금 굳이 사야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성돼야 될까요, 종가가? 그래도 예. 지금 낙폭이 그래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랫골이 달고 좀 그래도 회복해야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윗꼬리가 사실 더 길긴 합니다. 좀 더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그런 수급의 움직임과 함께 지수의 변화가 있는지 중요하게 체크해보자. 아직은 바닥을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관점 두 분 모두 제시를 해주시면서 송범선 실장님은 1,450원 선 이하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정책 관련주 불확실성 혹은 기회. 원전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일제히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신 혹은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라든지 원전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쪽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신 자체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 물론 정치권에서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하긴 하나 다만 단기가 투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중요한 라인대를 크게 이탈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단기간 회복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왕고래라든지 원전 관련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 예산에 대한 노이즈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차트 보시면 차트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중요했던 라인대를 대부분 이탈하고 있는 상황들, 그 38,000원 그 이하가 사실은 매물대가 없는 라인대입니다. 매물대 없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항상 그 라인대는 좀 그래도 그나마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거래량 많이 터지고 또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간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대왕고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내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앞으로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왕고래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전과 관련했을 때는 사실 원전도 지금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BHI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윤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먼저 갭 떠서 상승했던 첫 번째 섹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 있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군 역시도 중요한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선 라인대 이탈하고 있고 좀 단기간 이 흐름들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른 점은 글로벌 산업적으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접근보다는 이제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전주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는 괜찮고요.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화를 하셔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정책 관련주들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불확실성 클까요? 기회일까요? 불확실성이 있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만약에 탄핵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탄핵을 이제 시도를 할 건데,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정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탄핵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야권 쪽에서. 근데 이제 그런 쪽들이 좀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미 시추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점이고요. 문제는 이제 예산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왕고래 관련 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왕고래 쪽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깊게 관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엮여가지고 지금 떨어진 종목들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예를 들어서 뭐 DK락 같은 경우가 비중이 사실 매출 비중이 74%가 해외 수출입니다. DK락은. 그래서 원래 이제 회사가 돌아갈 때 매출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74%가 해외 쪽에서 나오는 매출인데 이게 지금 여기 엮여가지고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물론 석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막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다른 기업들만큼 그렇게 막 깊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실 DK락 같은 경우는 조선 뭐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조선 네. 뭐 기자재 이런 것들, 네. 조선 뭐 해양 플랜트 이런 거 하겠는데 그런 쪽에 조선업에는 별로 이렇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됐고 이런 쪽으로만 지금 엮여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이게 만약 시추 정책이 취소되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잘 되지 않을까. 해외 매출이 74%니까 전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 상황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중장기로 가져간다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도 지금 타격이 있긴 한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원전 자체 기술력 자체가 이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뭐 정부가 만약에 탄핵이 이뤄져서 바뀐다. 민주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원전 쪽은 좀 안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좀 약간 등한시한 것처럼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국내 이야기잖아요. 국내 이슈. 근데 이제 해외 쪽에 이번에 뭐 체코라던가 물론 정부가 힘써서 그렇게 된 것도 맞아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도 많이 했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뭐 다른 나라들 뭐 체코나 폴란드 등등 충분히 영업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원전에 불리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낙폭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수주를 따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로서는 좀 눈에 보인다. 최선호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DK락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만약에 DK락 제외하고는 뭐 국내 비중이 좀 높은 그리고 정부와 좀 밀접한 관련주들은 좀 위험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은 약간씩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약간씩 보유를 했다가 나중에 약간 반등했을 때 팔거나 이런 점들을 권유를 드리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도 정부와 관련이 좀 깊은 종목들은 약간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전산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약간은 정부 쪽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저는 해외 수주를 따내기에는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 정책 관련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원전 대왕고래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거나 이 가운데서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그런 종목으로 두 가지를 골라주셨습니다. DK락, 두산에너빌리티 꼽아주셨고요. 김시은 팀장은 불확실성 크다는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대북주, 트럼프, 계엄 사태, 겸 모멘텀. 네, 이걸 겸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또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일단 취임하기 전에 꼭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더라고요. 대북주, 트럼프 당선인의 마지막 남아있는 수혜주다. 많은 종목들은 좀 올라갔으니까요. 이 종목은 좀 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요. 계엄 사태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판단을 해보면서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 그때 과거의 흐름들을 기대했었는데 그와 상반되게 며칠 천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1등과 2등 쪽만 움직였고 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장에는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뭐 스페이스 X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순환매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관세에서 영향이 크게 없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붙게 되었을 때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과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하나, 그리고 연속성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두 번째를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 좀 이렇게 눈길이 가긴 하나, 다만 그냥 눈길은 눈길로만 두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산업군들 혹은 종목군들에 대한 분할적인 매수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앞서서 우리가 정책에 대한 피해주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좀 안 올라갔죠. 그런데 팔란티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치적인 노이즈가 확대되는 국면 속에서 굳이 연결고리를 하나 더 찾게 된다면 카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대북 경합주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저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 굳이 보자면 카카오 이번 정권에서 또 그 창업주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졌었던 카카오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오늘 강하거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지금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 조금씩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주 이어서 송범선 실장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계엄 사태 겸 모멘텀이 되나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당선을 되고 나서 취임 이후에 계속 빨리 만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만날 것 같아요. 만나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주고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엄령 해제로 인해서 탄핵이 좀 어느 정도 말이 나오고 있죠. 뭐 그전에도 나왔지만 이제 약간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이 정식으로 진행이 되고 한다면은 다음 선거 때 민주당 쪽으로 힘이 좀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그래서 대북 친화적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북 관련 남북 경협주가 좀 더 뜰 가능성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일신석재라든가 뭐 건설주들 대부분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신건설, 일성건설, 뭐 범양건영, 남광토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런 건설주 말고도 남북 경협주 뭐 인디에프라든가 옛날에 이제 많이 나왔었던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올라가요. 그리고 건설주도 약간 삼부토건 이런 건 안 올라가요. 정치적으로 약간 엮여 있는 거 안 올라가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건설주들도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 무조건 이제 우크라이나랑 뭐 대북 관련주라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저는 그냥 종목 자체로만 봤을 때 예전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 히림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봐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많이 건설주인데 이게 좀 우크라이나 관련주이기도 하는데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대북 관련주이기도 한데 네.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형 건물이라던가 아니면은 화려한 디자인으로 된 건물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었고 해외에서도 많이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히림이 다시 한번 좀 올라붙지 않을까. 근데 한번 올랐다가 이게 11월 중순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 히림 정도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히림 오늘 주가가 7.9%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 경협주가 겹쳐 있는 종목 가운데서 매력적인 종목 꼽아보자면 히림 같은 종목 볼 수 있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히림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송범선 실장의 탑픽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을 복귀하고 오후장의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